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실종.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전문가분들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 따른 일시적 관망세 vs 고점 도달 변곡점 시작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이 분명히 약간 소강 상태거든요. 전세가 안 나가는 지역도 있고 매물이 쌓이는 곳도 있고 실거래 기준으로 전 고점 대비 하락된 거래도 나오고 있고요. 심한 곳들은 1억, 2억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분의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드렸어요. 다 저보다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좋다, 나쁘다, 나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한테 이게 해를 끼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진짜 이상한 얘기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딱 한 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제가 요새 눈에 확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신문 기사를 보고 한번 들어가서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요 분이에요.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윤지혜 선생님이신데 부동산 114를 저는 원래 사실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글을 올리고 언론에 나오신 걸 보고 봐요. 저는 제 주제에 할 얘기는 못 되지만, 그러니까 물론 공적인 입장에 있고 대중한테 언론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 생계를 보시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고 본인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하락론자 선머머 선생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였죠. 하지만 그분 말 듣고 깡통 차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 본인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분들은 이분들의 생계가 따로 있고 이분들 말을 믿었네 안 믿었네 하는 건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 이분은 일단은 실력이 있다고 봐요. 실력이 있으시고 시장을 맞게 보시고 약간 매서운 눈초리를 갖고 있다.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114를 안 보다가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아예 읽지도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년에 정체기가 온다는 분이 계시네요. 어, 내년에 정체기가 오면은 일단 저는 잘못된 조언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내년 정체기가 올 시에 저는 사과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분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윤지혜 선생님의 의견도 전 다루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시장이 약간 정체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락을 원하시는 분이나 논하시는 분들이 지금 미디어, 지금 솔직히 이제 세금 쪽, 대출 쪽으로 갔다가 지금 언론 쪽으로 갔거든요. 항상 이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언론에서 하락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인데, 제가 좀 할 얘기를 좀 할게요. 급등했죠, 여러분. 제가 올해 5월달 전까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4개월 동안 빨리 집 사라고 6월달 넘어가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빨리 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응원도 많이 들었고 저한테 백스클럽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6월이 넘어서 7월, 8월, 9월달 동안 폭등을 했죠. 7, 8, 9월달 동안 진짜 폭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1억이 오른 단지가 우스워요. 필드에 나가보세요.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고 1억 이상 오른 단지가 그냥 우습다고요. 강남은 한 달에 1억 이상씩 올랐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급등 다음에 지금처럼 정체기, 소강기, 조정기가 오는 게 이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걸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문제를 삼는 거죠? 그 와중에 대출 규제가 있었죠. 대출 규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고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손해를 보신, 피해를 보신 선의의 피해자가 실제로 정말 많아요. 이분들이 소수니까 지금 짓밟아버리는 거지만 이건 아니에요. 멀쩡하게 대출을 받기로 하신 분들의 대출문을 받고 11년 만에 입주하시는 분들 집단 대출을 받고 선량한 전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미리 공지라도 하든가요. 그분들 피해 보신 거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친인척의 가족 중에 본인이 그런 손해를 안 입었다는 이유로 뭐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너무 이기적이신 거고요. 해당 본인이나 가족이 돼보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그 부작용과 급등 이후의 피로감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두고 보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한 11월, 늦어도 11월, 12월,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이어서 상승세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인위적 규제에 따른 일시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오르니 잠깐 쉬는 정도. 이 두 분 얘기 합치면 되겠네요, 저는. 제 생각은 이 두 분 얘기 합치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로 급등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소강기가 아니라 하락이 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올라가니까 팔라고 매물을 내놨던 분들이 매물을 걷어들여요. 현장에 가시면 매물이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급등기가 일어나면 매물을 팔라고 내놨던 매도인이 판 다음에 더 오르는 게 무서워서 매물을 들어 넣어요. 그런데 오르다가 이제 한계점이 오거든요. 왜냐면 수요자도 어느 가격대 이상은 안 잡아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들 남의 돈은 눈먼 멍청이의 돈이고 내 돈은 스마트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산과 통장 잔고를 보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분들이 영리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전교 1등을 찍었어요. 수능 1등을 찍었어요.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전 머리는 안 좋은데 운이 좀 좋았습니다. 아니요, 영리한 겁니다. 맨날 합니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이번에 지방대 갔어. 아니요,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머리 안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머리가 좋다의 기준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안 하는 것,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IQ는 전부 다 정상의 수준이에요. 그냥 노력 안 하면 선택을 잘못한 거니까 머리가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미 맞는 선택을 해온 거니까 영리한 거고, 자산이 적다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맞는 선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영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의 결과를 돌이켜보시면 내가 맞을지 제가 맞을지 보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쭉 지켜봤을 때 이 정도로 급등을 했으면 원래 하락을 해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자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가격 이상을 안 사죠. 매물을 쭉 내놨다가 급등하니까 매물을 걷어들였죠. 근데 이제 팔릴 때까지 팔리다가 더 이상 안 팔리면 매물을 걷어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물을 다시 내놓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꼭지를 찍었다가 내려가는 가격에 급한 마음에 파는 분들이 나오면서 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요. 주식은 이 원리가 더 잔인하게 작동을 하는 거고 부동산은 덜 잔인하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락이 너무 적어요. 매물 자체가 적고 매도인들이 너무 건방질 정도로 고자세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탱이 되고 있어요. 전세가가 이 와중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팁을 드릴게요. 서울의 평균 매물 건수가 제가 기억을 한다면 8만여 개거든요. 8만에서 9만?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매물이 많을 때가 8만 대, 7만, 8만 대를 지켰고 진짜 많을 때가 9만 비슷하게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매물 건수 자체가. 제가 자주 보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의 매물 건수가 2만, 3만까지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번에 한 4만까지 늘어났어요. 자, 여러분. 작년에 8만까지 갔던 매물 개수가 3만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4만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매물이 쌓이는 급등입니까? 전 고점 대비 실거래가 기준 35%가 전 고점 대비 35%가 더 낮게 팔렸다. 무슨 말이에요? 65%는 최고가에 계속 팔린다는 뜻이죠. 미친 시장이에요. 최고가 신고율 최고, 매물 개수 최저, 전세가 매물 개수 최저예요. 지금 당장 미친 폭등장에서 조금 늘어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정상적이었던 2013, 14, 15, 16 시장에 비하면 지금 시장은 정말 개판 5분 전이라고 해도 제가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전국적인, 여러분 전국이에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국적으로 하락한 데가 최근에는 뭐 세종? 가끔 저기 지방에 한두 곳? 이런 데 외에는 없어요. 전국이 불장이에요. 전국이 몇 달 동안 급상승한 다음에 피로감이 느껴지고 있고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대출 규제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포감에 눌려있던 수요가
수요 공급, 꼬인 수급에 다시 한번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내려가는구나. 위험한가 보다. 사지 말자. 수요가 잠깐 눌립니다. 뒤로 끌어요. 근데 이렇게 뒤로 끌어갈 때 실수요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세 시장입니다. 즉, 전세 시장이 언제까지 버텨주냐가 이번 시장의 관건인데 오래 버틸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 제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의견을 합치면 족한 것 같고 올 하반기 시장, 내년 상반기 시장 안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멋진 분들이에요. 자기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다 참고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을 좀 얹어드렸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